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복습 내용 이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이제 배열 진행했고, 이전 영상까지 배열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구조체부터 객체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가 뭐냐라고 봤을 때 구조체를 왜 사용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항상 뭔가 개념이 나오면은 이 개념을 왜 사용하지? 왜 나왔지? 이런 것부터 알면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조체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언제 왜 쓰이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이라는 뭔가 학생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 C 언어에서 학생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은 이 학생이 가진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생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가진 학생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 그래서 당연히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자, 변수를 선언을 해요. 일단은 학생은 이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차 배열로 네임을 하나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름이 뭐 한 20이면 되겠죠. 20 초기화한 다음에, 자, 나이가 있어야 되죠. 나이는 뭐 0살부터 솔직히 1바이트면 될 것 같아. 1바이트면 될 것 같아서 차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언사인드 차로 해가지고, 나이가 음술수는 없으니까 언사인드 차 해가지고 age 하면은 0살부터 뭐 125, 6, 7까지, 127까지 아니죠, 256까지니까, 0부터 255까지니까 뭐 충분히 표현 가능하겠죠.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네임, 그리고 이제 이름하고 나이하고 성별보다는 성적 값을 또 가지게 되네요. 자, 그럼 성적은 또 0점부터 100점까지입니다. 0부터 100이면 또 이걸 또 중복하고 성적인데, 성적이라는 것도 추상적이야. 자, 이 성적 안에 또 뭔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성적을 또 이제 성적이라는 정보를 이루는 더 작은 정보로 쪼갤 수 있잖아요. 뭐가 있냐? 수학, 국어, 영어 각각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다 해야 돼요. 수학 점수, 국어 점수, 벌써 싫어. 영어 점수, 벌써 짜증나죠.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가진 이 변수들을 5개를 선언을 했어요. 자, 근데 이 5개를 선언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은 학생 한 명에 대한 변수만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배열에도 못 들어가. 왜냐면은 다 타입이 다르거든. 얘는 차 배열이고, 얘는 언사인드 차고, 얘도 뭐 언사인드 차, 언사인드 차, 언사인드 차, 언사인드 차 4개에다가 차 배열 하나예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배열에다 넣을 수 있겠죠. 배열에 넣으면은 뭐 0번부터 3번까지는 학생 1, 그 다음에 4번부터 뭐 7번까지 학생 2,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만약에 값이 혹여라도 잘못 들어가거나 한다면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나이가 수학값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가서 엄마한테 이제 등짝 스매싱 맞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7살인데, 자, 이제 수학 점수가 17점이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내 나이가 갑자기 이제 수학 점수인 뭐 78점으로 돼 버리는 거면, 내 나이 78세에 수학 점수 17점 이거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막 정말 머리 아픈 것들이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구조체입니다. 즉, 구조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더 큰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은 정보들을 모아놓은 게 구조체랍니다. 구조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구조체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정보들, 변수들을 모아놓은 거를 구조체라고 합니다. 변수들을 모아서 내가 학생이라는 정보를 표현하고 싶을 때 들어가는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정보들을 모아놓는 겁니다. 차 배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간 언사인드 차 들어가고, 그리고 성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조체로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성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정보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정보를 이루는 구체적인 더 작은 정보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이라는 구조체를 선언하기 전에 먼저 성적이라는 거를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레이드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레이드 안에는 언사인드 차, 수학을 표현하는 언사인드 차, 국어를 표현하는 언사인드 차, 영어를 표현하는 언사인드 차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성적이라는 구조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 구조체가 이제 학생이라는 구조체에 또 이제 하나의 타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 구조체가 결국에는 또 하나의 성적이라는 구조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구체적이지만 작은 정보들을 모아서 좀 더 큰 추상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게 구조체고, 이 구조체를 뭐라 그러냐?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C 언어에 성적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나요? 없어요. 학생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 학생과 성적은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그걸 하나의 타입으로, 구조체라는 걸로 감쌌고 하나의 타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 되는 건데, 이걸 좀 바꿔서, 즉 구조체는 뭐다? 더 큰 추상적인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구체적인 정보들을 모은 게, 관련 있는 정보들을 모아놓은 게 구조체다. 이 구조체로 모아놓은 게 구조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넘어가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은 뭐냐? 구조체나 클래스 같은 걸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자료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변수 앞에 붙는,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타입이고 두 번째는 변수명이었죠. 즉 자료형은 곧 데이터 타입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인 겁니다. 즉 학생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내가 구조체로 선언을 해서 만들어 놨고, 두 번째는 성적이라는 데이터 타입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수를 선언할 때 그 앞에 이제 붙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해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은 무엇이냐? 사용자, 즉 프로그래머가 어떤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데이터 타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라는 걸로 틀을 잡아서 그 안에다가, 구조체 이름은 학생인데 이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성적과 나이, 이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구조체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학생이라는, 학생 하나, 학생 두 개 할 때 구조체 한 다음에 뭐 스튜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해지는데 일단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카메라 뭐 제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자, 스트럭트 이거를 C++ 타입으로 그냥 편하게 C++ 타입으로 정의하겠습니다. C랑 C++랑 사용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C++ 타입으로 편하게 정의하겠습니다. 자, 스트럭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스튜던트는 자,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고, 이 안에다가 변수 4개 선언해 놨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트럭트 구조체를 선언을 한 거고, 이걸 사용하려면은 여기가 메인이라고 쳤을 때 이 안에서 스튜던트 st1 땡땡 하면은 이 순간 st1이라는 학생이 하나 생긴 겁니다. 구체적인 객체가 생긴 거예요. 자, 구체적인 객체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객체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 학생이라는 타입으로, 이거 변수잖아요. 변수 선언한 거랑 똑같잖아요. 즉 이 스튜던트라는 타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언한 구조체가 타입이 되는 순간이고, 이 선언한 구조체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생성했는데 이 변수를 뭐라 부른다? 객체라 부른다. 즉 일반 자료형 타입으로 선언한 변수는 그냥 변수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변수라고 했는데, 객체라고 한 것은 사용자 정의 자료형으로 생성한 변수를 객체라고 했습니다. 이 객체와 변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변수는 그냥 값 하나를 딸랑 가지고 있는 놈들을 변수라고 하는데, 객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용자 정의 자료형에서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많잖아요. 이 구조체 안에는 또 다른 세부적인 변수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실제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체라는 걸 존재를 모릅니다. 즉 구조체가 뭔지 몰라요. 그냥 이 변수를 선언하는 순간 내가 스튜던트라는 st1이라는 변수를, 객체를 선언한 순간 스튜던트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이, 즉 이걸 멤버 변수라고 하는데, 멤버 변수들이 그냥 메모리 공간에 각자 하나씩 선언되고 생성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각자 하나씩 선언되고 생성된 건데, 우리가 편하게 이제 우리가 이 정보들을 모아서 변수라는 정보들을 모아서 더 큰 추상적인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구조체지만, 기계 입장에서는 그냥 멤버 변수들의 나열이다, 그냥 변수들의 나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객체라고 하는 거고, 이 객체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객체가
고유의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한 이 ST1, ST2, ST3, ST100, 1000만을 생성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각각 학생 정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수, 미영, 영미, 준호, 호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학생들의 성적이 다 다르고 이름이 다 다르고 나이가 다 다를지라도 스튜던트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 객체는 고유의 메모리 공간을 가지게 되고 이 가진 메모리 공간이 각각 객체마다 따로따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준이 따로, 철수 따로, 영미 따로, 즉 이 메모리 공간이 생성을 객체를 선언하는 순간 호준이 메모리, 영미 메모리, 철수 메모리, 준호 메모리 이렇게 각각 따로 생성이 돼서 이 안에 멤버 변수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각각 따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값 역시 각각 전부 다 따로 이게 할당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호준, 영미, 미영, 철수마다 고유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객체의 특징입니다. 즉 객체는 그냥 단순히 값 하나를 딸랑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객체로 생성되는 순간 사용자 정의 자료형, 즉 클래스나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이 모두 저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언되고 저장되고 값이 저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그 객체가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제 메모리 시작 주소를 각각 가지고 있음으로써 여기에서 여기로 접근하고 여기서 접근하고 즉 배열과 비슷하게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연산자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배열이랑 좀 더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각각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사용을 해서 고유의 이제 데이터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배열에다가 또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면은 사용자 정의 자료형은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타입은 당연히 배열의 타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st nt s 한 다음에 괄호 열고 10개 하면은 이 타입의 객체를 이 안에다가 10개 생성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4바이트짜리 구조체 안에 4바이트짜리 정수 3개가 선언이 되어 있으면 이 구조체 크기는 몇이죠? 그렇죠. 43, 12. 저희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 다 하죠. 43, 12바이트씩 10개가 생성이 되면은 총 이 배열의 크기는 몇이다? 10 곱하기 12는 총 120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게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타입 디프하고 타입 샵 디파인 해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지치네요. 그래서 바로 도트 연산자 객체는 설명을 드렸고 구조체에서 객체 설명 드렸고 객체는 뭐다?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타입으로 가진 놈을 객체라고 한다 해서 생성된 놈을 변수가 아닌 객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객체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의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고 그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의 각각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름으로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열 같은 경우는 인덱스 숫자로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숫자로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 배열들 메모리가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간격 자체가 배열의 타입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로 접근을 해도 만약에 9번째 데이터에 접근을 하면은 49, 36, 즉 0점부터 36바이트 뒤로 간 다음에 그 지점부터 메모리 주소를 읽어서 4바이트만큼이면 4바이트, 8바이트면 8바이트만큼 읽으면은 해당 요소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배열은 인덱스로 접근을 했지만 객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 배열도 들어있죠. 20이면은 총 얘는 20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언사인드 차면은 1바이트, 예를 들어 인트가 들어있다고 하면 4바이트, 즉 이렇게 각각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바이트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프셋으로 접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프셋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오프셋으로 접근을 했던 건데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메모리 바이트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20바이트 차지하고 있고 얘는 1바이트, 얘는 4바이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의 이름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때 필요한 게 뭐다? 객체와 도트 연산자다. 와우. 도트 연산자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 객체를 생성을 해서 객체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이거는 ARR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 객체를 딸랑 쓰는 순간 뭐다? 객체가 생성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에서 객체가 생성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에서 점 찍어주는 순간 나는 이제 접근할 거야. 도트 연산자를 점 찍었어요. 이거 점이에요. 아 너무 개바다. 객체 점 찍었어요. 객체 점 뭐다? 멤버 변수 이름.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내가 읽거나 쓰고 싶은 멤버 변수 이름을 적어주는 순간 이 객체의 시작 주소에서부터 저장되어 있는 그 주소에서 할당되어 있는 메모리 안에 있는 것 중에 이 멤버 변수 이름을 가진 변수의 시작 주소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얘를 이 안에 있는 멤버 변수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프셋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객체가 멤버 변수에 각각 객체 안에 있는 요소에 각각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멤버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안에 있는 변수들의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변수의 이름은 곧 메모리 주소고 그 메모리 주소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점 하는 순간 어디서 시작돼야 되는지 시작 지점은 알고 있어요. 이 객체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당 받을 때 이 객체 역시 메모리 주소를 알고 있고 메모리 주소 위에 이제 객체라는 이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메모리 주소를 다 외우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해도 결국에는 메모리 주소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를 선언을 하는 순간 이 객체가 할당받은 메모리의 시작 주소에서 점 찍고 멤버 변수 하는 순간 시작 주소에서 이런 이름을 가진 변수에 접근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요소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각 객체마다 고유의 메모리 공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각 시작점이 전부 다 다를 것이고 그 시작점에서부터 생성된 멤버 변수들도 전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객체마다 고유의 값을 가질 수 있고 객체가 여러 개 생성이 돼도 전부 다 다른 객체다. 그래서 객체는 고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도트 연산자까지 받고 이 타입 데프는 지금 굳이 이제 타입 데프는 타입 재정의 하는 거고 타입 데프와 샵 디파인의 차이는 타입 데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정의한 타입을 컴파일러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 아파. 타입 데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타입 데프 예를 들어 정수를 재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int 이거는 제가 재정의한 이름입니다. 하고 int 이거는 실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타입 디프 하게 되면은 제가 int 얘로 이제 데이터를 선언을 해도 컴퓨터는 int a는 0 이렇게 해도 컴파일러는 이 int 대문자 int도 새로운 데이터 타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 내가 타입 디프로 새롭게 이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signed int를 이 int라는 int 대문자로 재정의했기 때문에 컴파일러도 인정을 해주고 디버깅 툴에서도 보면은 이 int 타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 컴파일러도 인정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하지만 샵디파인으로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방법이 얘랑 반대인데 샵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샵디파인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랄까 int가 들어가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 타입인 int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int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니다. 바뀌었구나. 얘도 이제 그러면은 이걸 잘못 썼네. 타입 데프 그 타입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제가 잘못 썼네. 타입 디프 할 때는 타입 디프 한 다음에 int 들어오고 여기다 int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데 샵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int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int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샵디파인을 말씀드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걸로 쓸 수 있어요. 이걸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미 이 샵이 붙은 거는 전처리 구문이기 때문에 전처리기가 이 샵디파인 붙은 거를 얘를 샵디파인을 지우고 실제로 컴파일 되기 전에 int로 바꿔버립니다. int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미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int 타입으로 이제 컴파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int가 지워지고 int 타입이 표시가 안 되고 컴파일러가 전처리기가 먼저 이 샵디파인을 매크로로 통해서 이제 지워버리기 때문에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int 타입이 아니라 그냥 int 기존에 있던 자료형을 쓴 게 되기 때문에 샵 타입 디프로 쓰면은 이제 컴파일러도 인정하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고 샵디파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그래머가 보기 편하게 정의된 거다라고 그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이제 부분에 대한 복습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